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맨유가 벌리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하며 한숨 돌렸습니다. 이 경기는 내용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결과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 승리의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승리, 무실점 승리, 챔스 포함 3연패를 끄는 승리입니다. 일단 벌리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1위 팀입니다. 그냥 1위 팀이 아니고 2위와 승점 10점 차로 압도적인 우승을 하고 PL로 넘어왔습니다. 득점도 87골로 압도적인 리그 1위였습니다. 옛날 번리를 생각하면 묵직한 타겟형 스트라이커 세워놓고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롱볼 위주의 축구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맨시티 레전드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고 지금의 번리는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수많은 부분 전술로 경기를 풀어가는 엄청난 공격 축구를 구사합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벽을 느끼고 있는 번리입니다. 5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격 축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맨유전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기 점유율입니다. 번리는 62%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맨유는 그에 반해 38%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풀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맨유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를 전개했습니다. 번리의 주요 공격 루트를 말씀드리면 아론 램지라는 선수가 창의적인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기회 창출을 담당합니다. 웰즈의 그 아론 램지 아니고 아스톤 빌라의 제이콥 램지 동생입니다. 무튼 이 아론 램지라는 선수가 경기를 풀어주면서 암두니, 콜레오쇼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계속 바꾸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콤파니가 페발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서당계처럼 배운 게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콤파니 역시 하프 스페이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심지어는 풀백들도 종종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도록 합니다. 실제 경기 장면인데요. 지금은 로버츠가 뒤쪽의 선수를 확인하고 본인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슬슬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빠져있던 동료가 한 번에 이렇게 길게 킥을 넣어주고 로버트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쭉 달립니다. 로버츠가 이렇게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지만 아쉽게도 벌리 공격수들의 세도가 늦었습니다. 무튼 이런 식으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자주 하는 벌리입니다. 제이 로드리게스가 미드필더와 눈이 맞았습니다. 비어있는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로드리게스입니다. 미드필더가 알맞게 킥을 넣어주고 로드리게스는 빈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슈팅 찬스를 맞이하는 로드리게스입니다. 정확한 임팩트는 하지 못했지만 맨유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번리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기회는 많았지만 아무래도 저런 장면에서 마무리 지어줄 선수 퀄리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 22-23 시즌 벌리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한 선수가 텔라인데 지금은 레버쿠젠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터라 콤파니 감독이 머리는 좀 아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리의 이런 공격들을 막아낸 맨유는 결국 무실점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콤파니의 벌리를 잡은 맨유에겐 어떤 모습들이 좋았을까요? 첫 번째는 조니 에반스의 헌신입니다. 과거 맨유에 있었던 에반스는 지금 1988년생으로 35살입니다. 부상이 많은 맨유의 수비진에 뜬금 이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죠. 하지만 벌리전에서 에반스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스탯부터 보면 지상경합 2번 중 2번 승리, 공중경합 3번 중 3번 승리를 하면서 모든 경합을 전부 승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걷어내기 8회, 인터셉트 1회 등 준수한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짬바를 제대로 보여줬던 에반스입니다. 오나나가 공격수와 경합 중에 쳐낸 공이 루즈볼이 되었고 에반스와 로드리게스가 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몸을 억지로라도 우겨넣으며 로드리게스의 슈팅을 방해합니다. 막는 과정에서 2번 정도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데도 실점을 막기 위해 전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에반스는 이날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는데요. 바로 침투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왼발로 깔끔한 침투 패스를 줍니다. 브루노를 보는 시야도 너무 좋았고 공간에 딱 떨어지는 패스 강도도 좋았습니다. 맨유의 미들맨 브루노는 반페르시에 빙의하며 상당히 난이도 높은 골을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발등을 발목과 일자로 만들어 쭉 펴면서 닿는 면적을 넓게 하고 공이 맞는 순간에 스윙을 가져가며 좋은 코스로 마무리합니다. 조니 에반스가 말년 병장이라면 이제 막 훈련소에서 수료식을 마친 맨유의 2003년생 신성 한니발 매브리의 활약도 좋았습니다.
메브리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는데 패스 성공률이 무려 92%였습니다. 이 선을 뛰는 미드필더의 특성상 패스 성공률이 90%가 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메브리는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번뜩이는 플레이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뛰는 레시포드를 보고 한 번에 아웃프런트로 공간에 넣어줍니다. 뒤에서 선수가 잡는데도 정확한 밸런스로 버텨내고 완벽한 궤적의 패스를 넣어 좋은 역습의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레시포드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고 슈팅을 날리지만 수비가 블락합니다. 이 기회가 맨유의 벌리전의 모든 기회 중 가장 골 기대값이 높은 장면이었습니다. 또 이 경기에서 맨유의 수확은 바란이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수비수가 극도로 부족한 맨유의 상황에서 바란의 복귀는 맨유에게 오아시스입니다. 바란을 잘 지켜서 수비진의 뎁스를 유지해야 하는 맨유입니다. 그렇다면 벌리전에서 맨유가 좋지 않았던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에반스와 린델로프가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오나나한테 돌리고 다시 오나나가 킥하고 여기서 소유권을 얻음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의 빌드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카세미로가 빌드업에 깊게 관여되진 않았고 맥토미니도 탈압박이나 발기술이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빌드업할 때 3선에서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실제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포메이션은 4-2-3-1로 나온 맨유지만 실제로 선수들의 평균 움직임은 그림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드에 붙박이로 있었던 선수들은 레길롯과 달롯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거의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였지만 풀경기를 보신 분들은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효과적인 빌드업이 거의 없었죠. 맥토미니나 카세미로, 에반스, 린델로프로 이루어진 조합은 처음 나오는 조합이고 선수들이 서로 빌드업 체계에 녹아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맨유가 경기력까지 챙기려면 1차 빌드업부터 생기는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격진의 동선 정리가 잘 안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그 6경기를 치르는 동안 레시포드와 브루노를 제외하고는 맨유의 공격진이 크고 작은 사건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벌리전 공격진도 처음 발을 맞춰보는 조합이었죠. 아무리 훈련 상황에서 서로 발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레시포드가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상대 수비는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수비적으로는 거의 3대3 상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호일룬의 몸 방향이 이쪽이므로 그대로 공간 쪽에 빠져주면 이렇게 레시포드가 이걸 이용해서 바로 슛을 할 수도 있고 호일룬에게 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일룬이 움직이기도 전에 레시포드가 공을 내주고 수비가 진로를 막기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하는 동안 맨유 공격진의 동선 정리가 안 된 느낌입니다. 이 장면도 맨유에게 숫자적으로 상당히 좋은 역습 상황인데 1차적으로 브루노에게 내주는 한니발의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수비수가 달려올 시간을 줬습니다. 결국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브루노는 일단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공을 앞으로 건드려 놓습니다. 호일룬이 뛰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까 호일룬이 그 자리에 바로 멈춰버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공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훨씬 앞서 있던 벌리 수비가 이 공을 가져가게 되고 맨유는 여기서도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서로 간에 동선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발을 맞춰본 경기가 많을수록 패스를 주고받을 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맨유는 같이 뛴 경기 수도 적고 주전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얘기도 하고 동선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공격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브루노가 압박해서 탈취한 공을 레시가 잡지 않고 호일룬에게 줍니다. 호일룬이 공을 시야가 열려있는 레시에게 내주고 그와 동시에 한니발이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뜁니다. 분업화가 상당히 잘 된 모습입니다. 레시는 공을 바로 내줍니다. 한니발이 공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힐킥으로 호일룬에게 내줍니다. 센스있게 뒤쪽을 봤지만 조금 길어서 공격은 끝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맨유의 공격 작업입니다. 말년병장 조니 에반스의 눈물 젖은 헌신과 훈련병 한니발의 활약으로 맨유는 어려운 원정 1승을 챙겼습니다. 다음 경기는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납니다. 과연 맨유가 이 기세를 몰아서 2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